여러분과 함께 1980년 5월 그 뜨거운 한국의 사정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 가보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강주 고등학교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건데요. 그쪽은 사정지 제21호로 첫 발표지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주화 운동보다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동과 항쟁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코너를 보면 우리 바로 그 항쟁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곳은 그때 대원분들이 5월 18일 날 강주에 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5.18 일어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서울역 1호이라고 하잖아요. 강주는 그때 하루가 늦은 14일 16일 날에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우측에 보면 바로 표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광명당 한길 옆에 보면 이쪽 쪽지가 여기 보면 보이나요? 여기 하얗게 동그랗게 되어있는 표지입니다. 거기가 강주 최초 발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19일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6일날, 강주는 14, 15, 16일날에 거리 시위를 했는데요.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했었는데요. 평화롭게 뜻을 내고 마지막으로 도청 분수대에 모여서 이제 햇불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전남대 정문 10시에 만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한 12시에 도청 12시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6일날 헤어지고 17일날 자정을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7일날 자정을 피해서 전구와 및 신군부가 전체 강주, 제주도를 포함한 전체 비상기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시위를 했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강주는 어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남대 정문에서 만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한 12시에 도청에서 만나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17일날 가정을 위해서 비상기업이 선포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5월 18일이 일요일이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온 학생도 있었고 그냥 학교에 놀러 온 학생도 있었겠지만 아까 학교에 갔는데 그때 전남대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남대 정문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해병대가 다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새벽에 다 주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이미 공수부대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오겠다 하면서 시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다 보니 약간 돌도 던지기도 하기도 하고, 공수부대들은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 시위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그냥 쫓아가서 도망가면 더 이상 쫓지 않고 끝났는데, 이번 공수부대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화려한 거 보셨나요? 끝까지 쫓아가서 숨어있으면 거기 집에 찾아가서라도 데리고 와서 연행해 가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18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학생들이 또 시위하나 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18일 지나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대부고 김영찬이라고 고3 아이가 전혀 신형과 상관없이 집에 있다가 그냥 내 서점에 왔는데 그 사람이 시에 받아다니라고 제가 이제 그 와중에 그 장갑차 그러니까 우리 19일 날에는 많은 부대들이 구호를 장갑차를 들고 또 M16총을 들고 돌아다녔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수 그 장갑차를 보고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갑차를 깜짝 놀래가지고 그 운전병이 잘못하다가 가로수를 박았는데 시위 때 사람 그 시민들과 다른 학생들이 이제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공포증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실탄을 썼는데 그 실탄 속에 그 고3짜리 영찬 학생이 총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급하게 그 학생은 병원에 가서 외과 병원에 가서 수술공학을 하고 전대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되나요? 좀 위로 계셔. 그리고 또 19일 날 그리고 20일 날에 그 강주역에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강주역은요 청담역과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과 또 우리 강주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에 나가려고 많이 이용했던 곳이기는 해요. 그냥 혹시 목소리 들리죠? 네. 그런데 그 5월 20일 날에 또 많은 시민들 그때 밤에 홍수부대들이 첫 발표를 했어요.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7명의 시신이 생겼는데요. 5명은 홍수부대 죽었고 2명은 남겨 있어가지고 그때 정옥주 들어보셨나요? 화도 방송하신 분? 네, 그분이 그걸 보고 대학생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때 당시 강주역에는 리아카가 있었거든요. 비건을 실어다니는 리아카에 두 명이 시신을 싣고 강주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금남로까지 그걸 끌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자두 방송으로 여러분 여기 강주 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20일 날에 이미 어땠어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이 그 전체적으로는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밤에 또 그런 총살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는 그냥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거잖아요. 거기는 일반 학생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무차별로 총격을 했기 때문에 또 7명 시신이 생겨서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는 어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아요. 단지 방송에는 짤막하게 강주에 폭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4학년이었는데 저는 거짓 뉴스로 강주에 그리고 저는 그때는 뭐냐면 빨갱이가 간첩이 들어와서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21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벽부터 그 시신을 봤었잖아요. 교통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21일 날에 공식적으로는 21일 날에 최초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19일 날 이미 총을 맞았고 20일 날에 강주역에서 7명의
가면서 공수 부대들이 어디지? 팔선 쪽, 그 다음에 이쪽은 담양, 곡성, 거창 이쪽으로 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공수 부대들이 구조로 모여 있었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망월동을 보냈어요. 보통 78년도부터 강주에서 이 망월동을 이제 그 공원구조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80년도에 많은 시차가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망월동을 많이 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많은 그 5.18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나다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희생된 분들을 죄를 지냈는데 이대로 놔두면 이게 잘못하면 성지화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묻혀있는 가족들이 같아서 묘를 위장하고 이제 그걸 직접도 나서지는 않고 어떤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가 빠져나가고 점점 빠져나가면서 1년 동안 22개의 시신이 빠져나간 걸 보고 이제 유족들이 지키었어요. 거기를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왜냐하면 5.18은 5월 27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5.18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국도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5.18만 나와도 가라마도 지냈거든요. 그 언론이 많이 편악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살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2의 유족회 회장님이 거기에서 회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전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켜냈었고 또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또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3 개엄도 있었고 또 10월 달에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소년원당. 그랬었는데 어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란 사건을 보고 만약에 5.18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 내란도 어때요? 역사는 아마 거꾸로 갔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한테 전두환이가 완전히 광주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망월동 묘지예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 기자들이 많이 TV를 찍었어요. 근데 이미 위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들이 나오죠. 주의죠.
그때 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입 빌딩 제일 높았거든요. 10층 건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뭐 파티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멈춰오거나 주문방을 털거나. 우리가 그게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막 털기 뭐 이러잖아요. 근데 광주에는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문방이나 가게를 털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오히려 거리에 나와서 솥을 걸고 밥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주먹밥이 있었던 이유가 내 것을 나누어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좀 가난했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전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TV도 없었고 또 먹는 것도 그랬었고. 그런데 오히려 있는 걸 가져오고, 근데 그 가져온 것을 양동에서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양동에 있는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17일만 모아가지고 시민분들에게 좀 먹여주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시민들도 집에서 김밥이라든지 주먹밥 싸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2000년 하면서 이제 우리가 21일 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다친 사람들도 병원에 건대병원, 접시자병원, 조대병원, 그리고 이제 일반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총을 막 피를 많이 흘리면 무엇을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항공에서 피가 부족하다고 시민 여러분 혼을 피하려고 아주 막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와가지고 줄이 정말 굉장히 많은 줄이 1km 이상 줄이 서가지고 혼을 했다고요. 접시자병, 기독병원, 조대병원. 그래서 오히려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래는 했는데, 지금 박규미 학생이 있나요? 박규미 학생은 그때 이제 전남여상, 그때는 지금은 전남여상인데 3학년 학생인데, 그 방송 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그 방송 듣고 우리도 헌혈하러 가자. 헌혈하러 가자. 기독병원 했대요. 기독병원 헌혈했는데 이제 기다리다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혈통도 없으니까 그냥 가라 해가지고 이제 접시자병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접시자가 어디 들려야 안 되게 하고 들려서 가는 중에 공수부대에 총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차에 신경 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도 죽었을 때그 박금희 씨한테 총을 맞고 급하게 다시 기독병원을 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 사건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다들 헌혈을 갔다가 그 가서 송암동이나 병인가요? 송암동. 저도 송암동에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거기에 보면은 전재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도 이제 여름이니까 좀 덥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다리를 다치셔가 시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19일 날에 오후에 김치 교육을 내려가지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애들 떠드니까 나가서 놀아라. 아빠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그냥 밖에 나가자 하고 나갔는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공수부대 아주 군인한테 보니까 아저씨다 이제 손을 흔들고 막 발차를 불렀대요. 왜냐면 당연히 군인 아저씨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반갑했는데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놀았던 학생들이 도망갔는데 전재수 학생이 운동화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인데, 엄마가 그냥 생일이라고 고무신을 신었대. 근데 80년대에는 고무신을 신었어요. 많이. 물론 운동화를 신는 분도 있고 얘기들은 막 고무신도 신었는데, 고무신을 엄마가 사준 고무신을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주러 가는 사이에 다시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빠는 어때요? 뭐 자기가 떠들어서 그냥 애기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죽음을 맞잖아요. 아빠는 그 시신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이웃분들이 그때 시신을 가져가는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5.18년 어떻게 보면은 제 없는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시민들, 또 이런 대학생들 굉장히 많은 죽음을 물러갔었고, 그 전에 17일 날 밤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민주인사들한테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쟁했던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반 시민들,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다 왔거든요. 너무 더운데 살짝 갔다 올까요? 네. 더워버리니까 이제 더 미국도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5.18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못 알아볼 때있죠. 그것만 봐도 견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잡아가지고 오늘 왼손에다가 어깨도 밀려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하고 상처가 나면 또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원하는 것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적어놔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보고 정말 그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부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옥수도 잡혀가가지고 여기 모란이라고 해가지고 모란이라는 연극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척이라고 부모가 있고 다 있는데도 그 누명을 씌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5.18 그냥 돌아보고 그러네 하고 난 다야 나에게 5.18은 어떤 거다. 어떻게 보면 5.18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수업하면 5.18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분들이 나에게 5.18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것 없이 서로 나누어 먹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지위가 높고 낮거나 그걸 따지지 않고 그때 포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김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줬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5.18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정신들을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개인주의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은 귀찮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때는 정말 절대 공동체였다. 내가 없지만 또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그런 사회였다.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회가 너무 그립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정말 고독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정신병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알 수 못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나에게 5.18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내가 5.18 돌아보니까 나눔이었다, 희생이었다, 또는 용기였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인권을 많이 보장받잖아요. 학생 인권도 보장이 되고 우리 아이한테 이게 한 대쯤이라도 몰아가잖아요. 엄마 이거 폭력인데 이게 바로 이래요. 얘들이 켜지를 못해요. 저희들은. 그 정도로 학생의 인권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인권이잖아요. 나만 잘 된다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나에게 5.18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가는 길에 정답은 없어요. 나에게 5.18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선생님 먼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사의 대목을 나눌 수 있어서 용기에 맞아요. 우리가 12.3 겪으면서 정말 거기에 밑거름 될 수 있는 영웅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서울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사로 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5.18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말씀해주세요. 아, 단어가 현재 요구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12선 때문에 제가 강주에 한테 있었다는 게 참 궁금했거든요. 서울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정말 의지에서 강주 살면서 의지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부끄러웠고 정말 단어의 사람들이 네. 아니요, 거의 다 알았어요. 그때 그 역사가 정말 기억돼야 돼. 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그 12.3대란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모이고 경기에서도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있어요. 성대한테 뭐 가셨어요? 일이 다 결제했으니까 먹으라고. 그것도 별로 안 오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세상이나 이런 데서 인품들이 넘쳐나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놀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말 나만 산다고 해서 나 혼자 항상 모두 나만 산다고 의미 있겠어 세상이 재미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5.18 정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잘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조정을 했는데 잘 들리죠? 네. 네,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고
달에 임시적으로 했다가 보완해가지고 5월 10일